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자, 천호산 맹리학 실전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10강에 맹인의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사주. 요즘은 맹인이 사실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계 맥락으로 이렇게 맹인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천적으로 이는 이 맹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명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 자체가 임자의 계묘의 신유, 임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남자 임자생입니다. 임자생인데 대운은 이대운이고, 사실은 대운은 크게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이 사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천간에, 신금일간이 천간의 임계수가 이 세 개나 투출이 되었습니다. 세 개나 투출이 되었는데, 시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자수, 진중의 개수가 있고, 이렇게 신금은 자기 자리에 유금에 이것이 전록이 되었습니다. 전록, 여러분, 전록하는 것은 나의 왕기가, 일간인 나의 왕기가 월지에 있으면 근록, 일지에 있으면 전록, 자, 시주에 있으면은 이것을 기록, 이렇게 부른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사실은 묘월에 나선다마는 이 일지의 전록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태약은 아니다. 약하기는 한데 아주 극히 약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지의 진토가 이 사주에서 이것이 항상 사주를 보게 되면은 합하고 충하는 관계, 어느 오행이 많은가 적은가, 많은 것은 무엇이며 적은 것은 무엇이냐, 사주에 있는 것은 뭐이고 없는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항상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보게 되면 진유합 해가지고 금의 기운이 강해지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진유가 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월지에 있는 묘목이 묘유충하고자 시비를 걸어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진유는 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유충 또한 이거 또한 충을 이거 진유가 합을 하려고 하면서 충이 사실은 좀 약해졌습니다. 묘유 원래가 묘유충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진토하고 이 연지에 자수하고 요렇게 자진합을 해서 반합이 되면서 천간에 임계수가 있다 보니까 이 수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수 자체가 상관이죠. 그래서 강해졌는데 자주 전체가 사실은 수의 기능이죠. 수의. 그래서 신금의 기운은 이 수의 기능이 이 수의 오행이 그 기운을 빼기 때문에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요, 묘유가 상충을 만약에 진토가 없으면 정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금은 묘목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유금이 묘목을 치다 보게 되면은 이 목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절로 뿌리가 뽑히면서 임계수에 이것이 표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이 되는 것이죠. 묘유충을 하면서 임계수가
사주의 개수가 자수 진중에 토해서 전체적으로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묘목이 표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묘목은 여러분요, 우리가 장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안목에, 눈과 눈에 해당하기 하고 또한 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목이 그걸 당하고 표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눈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신금이 이 유금이 없으면은 어차피 이거 완전히 너무 타작해서 이걸 지탱이 어려운데 자기 자리에 전록이 되었기 때문에 유금이 있다 보니까 타약은 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 있어서 버티고 이 생존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사주를 말이죠.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주에 이제 식상이 많다 보니까 이 식상은 여러분 총명함을 나타냅니다. 총명하고 상당히 신경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일주가 뿌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은 어떻게 하든 생활은 식상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이렇게 강하게 총명한 그 기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활은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여러분 병정 사오 이런 글자 이런 글자 중에서 한자라도 화의 기운이 이 사주에 있었더라면 그러면 이것은 햇빛을 거기 못 보는 그런 경우는 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그래도 자기가 자력으로 그 뭔가를 이 독립체제로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탱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안마사로 말이죠. 안마사로서 이 생계를 이어간다는 그러한 안마사로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사실은요, 이 사주를 보고 우리 이제 명리학자들이 강조하게 되면은 이 사주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 이 장님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사실 좀 어렵죠, 사실은. 사실 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사주다라고 딱 맞히기에는 상당히 이게 힘이 듭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관계 맥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목 자체가 이 사실은 이 눈을 보고 간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묘유청으로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눈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연구를 이것을 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과연 왜 장님인지 그렇습니다. 왜 어째서 맹인되는 건지 이런 것을 서로 연구를 해보시면 뭔가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이 장님이 된 사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안마사로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사주의 주인공, 이분의 부인 사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실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